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삼국사기에 말이에요, 아주 그 희한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구려 대무신앙의 아들인 호동왕자하고요, 낙랑국의 딸 낙랑공주 사이에 모종의 썸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낙랑군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록을 보셔야죠. 서기 32년, 이 연도를 기억하십시오. 서기 32년입니다. 이때 이제 그 대무신앙이 왕이었었는데, 고구려에서 이 대무신앙의 후궁의 아들이 호동왕자입니다. 정실의 부인이 난 아들이 아니에요. 이 호동왕자가 이제 고구려 동쪽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옥저로 유람을 합니다. 근데 이 뭐 목적하에 갔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호동왕자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낙랑국 왕 체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체리가 이 호동왕자를 보고 첫눈에 뿅 가가지고 사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호동왕자가 이 낙랑국왕 체리 딸한테 조건을 내세웁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네가 너의 나라 무기고에 들어가서 북을 찍고 나팔을 부수어 버릴 수 있다면 네가 예를 갖추어 너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북과 나팔을 부숴버리라는 거야. 아니, 왜 북과 나팔을 부숴버리라고 하지? 뒤 기록에 나옵니다. 이 낙랑국에는 말이에요, 북과 나팔이 있었는데 적병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오토매틱이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가 이 호동왕제의 말뜻은, 이 북과 나팔 때문에 고구려가 너희 나라를 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부숴버리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 이 뜻 아니에요. 근데 이 낙랑국 왕의 딸인 이 사람 낙랑공주는 이 뜻을 모르잖아. 그래서 이 낙랑공주가 무기고에 들어가서요, 이 북하고 나팔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호동왕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호동왕자가 대무신앙한테 알려줘서 이 낙랑국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고구려군이 습격을 했는데, 원래는 북하고 나팔이 스스로 울려야 되잖아. 근데 소리를 안 내. 부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낙랑국왕 체리가 자기 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항복을 했다는 기록이에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김부식이가 삼국사기에 기술했다는 것은 낙랑국이 있었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삼국사기에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가설을 또 써놨는데, 이 낙랑을 없애기 위해서 낙랑국 딸한테 청혼을 하고 그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은 다음에 그녀를 다시 보내가지고 그 북과 나팔을 부수게 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낙랑국왕 체리가 뭐 호동왕자를 만나서 무슨 사이로 삼고 이런 게 아니라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며느리로 들인 거예요. 이런 가설도 있다는 거예요, 삼국사기 기록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떤 가설을 김부식이가 이 삼국사기에 대해 기술을 했다는 것은, 낙랑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낙랑국 간에 어떤 이런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썸씽이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삼국사기 기록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낙랑국이 도대체 어디 있고 어떤 나라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갖고는 모르잖아. 이 기록 갖고는. 그런데 이 낙랑국에 대해서 방송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덕일 씨라고요. 이 제야 사학계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덕일 씨가. 옛날에는 아주 총명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방송을 했더라고요. 낙랑국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봤더니 역시나 아무 내용이 없어. 그래도 이덕일 씨 그 유튜브 방송 구독자도 많더만. 그 독자들을 위해서 낙랑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면 좀 정보도 파악하고 기록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채호 선생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채호 독립운동가. 근데 이제 이 신채호 선생님이 독립운동하고 다 좋은데 역사에도 조예가 깊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낙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평양에는 최씨 낙랑국이 있었고 평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의 얘기는 낙랑국은 평양에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 학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평양에는 한나라가 고조선을 물리치고 그 땅에다가 낙랑군이라는 군현을 뒀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낙랑군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학계는. 근데 신채호 선생님은 그 평양에 있는 거는 낙랑국이고 그 한나라 군현인 낙랑군은 한반도에 없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 외에는 낙랑군이 도대체 어디 있고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예전에 보면요. 왜 이거를 아셔야 되냐면, 자,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 물론 이제 기존 학계에서는 낙랑군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제야에서만 낙랑군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도 얘기를 했고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 근데 평양에 낙랑군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 예전에 보면 단단 대산령의 서쪽은 낙랑군에 소속되고 동쪽은 칠현은 동부도의가 주관하였고 모두 예족, 한민족이죠. 백성으로 삼았다. 한나라 말에, 그러니까 이 예족들이 한나라 말에 고구려에 복속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라 말이면 서기 한 170년 경이잖아요. 그때 예족들이 고구려에 복속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걸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삼국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태조대왕 때 서기 114년 임금이 태조대왕이 남해를 두루 돌아보았다. 2달 동안 남해를 둘러보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만주에 있었던 이 태조대왕이 남해를 둘러보았다는 거는 보세요. 남해가 어디겠습니까? 남해가 여기 전라남도, 경상남도 여기를 말하는 건가? 남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서기 114년에 태조대왕이 돌아봤던 남해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 발해만 동쪽,
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록으로 봤을 때 고구려는 이 압록강 부근까지 진출한 것은 서기 114년 이후라는 겁니다. 그죠? 고구려가 이 남해, 그러니까 이 압록강이죠. 지금의 압록강 넘어서 지금의 평양인 대동강까지 진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기 114년 이전에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평양에 낙랑국이 있었다. 예? 이 말이 틀린 이유가 바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낙랑국이 멸망했을 때가 서기 37년인데 보세요. 서기 37년에 낙랑국이 멸망했어. 근데 고구려가 대동강까지 진출한 거는 서기 114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압록강까지 진출하지도 못했다고요. 그렇다면은 이 낙랑국은 평양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낙랑국은 평양이 아닙니다. 위치가. 그리고 아니 무슨 소리냐, 뭐 기존 학계에서는 반발을 하겠지? 무슨 소리야? 낙랑군이 있잖아 평양에. 이걸 말하는 거야. 낙랑국은 없어. 낙랑군을 말하는 거야. 근데 삼국사기 기록에요, 희한한 기록이 또 나오죠. 서기 44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무신앙이 죽기 전 한나라 강무제가 병사를 보내서 바다를 건너와서 낙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군현을 만들었다.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허무맹랑한 기록을 적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요, 중국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무제가 44년도에 낙랑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낙랑군이 있다고 김부식이는 생각을 합니다. 평양에. 그쵸? 그래서 이 기록을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허무맹랑한 기록도 있다. 낙랑국은요 평양에 없습니다. 아셨죠? 위치는 낙랑국은 평양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낙랑국이 그러면 도대체 고구려가 이렇게 이 낙랑국을 공격하고자 이런 어떠한 꼼수를 피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낙랑국이 대단한 존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낙랑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자, 보세요. 낙랑에는 북과 나팔이 있는데 이제 스스로 오토매틱이잖아. 근데 이 북과 나팔을 뭐라고 하냐면요, 고각이라고 합니다. 고각. 근데 이 북과 나팔이 뭐 이게 악기잖아요. 악기. 소리를 내는. 근데 고대에서 이 북과 나팔, 고각은요 그냥 단순히 뭐 이게 악기용이 아니에요. 국가의 신물입니다. 신물. 왜 그러냐면 이 한미족들은 이제 고각 이거를 중시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 이 고각을 통해서 신을 부르는, 그러니까 신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 신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각이 또 왜 필요하냐면 왕이 신과 교류한다, 이거 외에 어떤 신성함, 왕은 이 정도로 신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상징적인 보물입니다. 고각은. 그래서 이 한민족들은 이 고각을 굉장히 중시 여겼던 겁니다. 근데 이 낙랑국이 갖고 있는 이 고각, 북과 나팔은
스스로 소리를 내잖아. 오토매틱.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낭낭국은요, 물론 전부 다 이런 고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그 한민족의 소국이 낭낭국은 이렇게 막 이런 뭐 스스로 냈겠냐고 소리를.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신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물을 갖고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나라가 뭐 고구려에 비해서 손색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낭낭국은. 근데 위치는 평양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고각이 도대체 어떤 거냐? 기록이 있습니다. 동명왕편에 보면은 이제 그 주몽이 졸본부에서 이제 고구려를 열었잖아요. 근데 이 고각이 없었던 거야. 근데 고구려 졸본부여 북쪽에 비류국이 있었습니다. 비류국 왕이 송양입니다. 근데 이 비류국은 이 고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비류국을 접수하기 전에 이게 너무 부러웠던 거야. 주몽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있어야만, 물론 자기가 천자의 아들이야. 하지만 이 고각은 꼭 필요한 신물이란 말이야. 이걸 좀 갖고 와야 돼. 그래서 그 신하인 부분노가 제가 훔쳐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류국으로 가서 북을 훔쳐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고각이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고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도 나와요. 한나라 때에는 고치, 고각이죠. 이거를 뭐 하사를 했다는데 한나라가 고구려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백제는 요 고라 그래서 각과 함께 군대에서 신호 용어로 사용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한을 보자고. 마한은 그 소도라고 있잖아요. 소도 입구에 이제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 나팔, 이 고각은 우리 한민족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신물입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이 낭낭국은 손색이 없는, 고구려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나라였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호동 왕자와 그 낭낭 공주의 이 어떤 이야기, 이게 중국 연변 지역에서 전승되는 민간 설화 자료집에 나오더라고요. 어렵게 찾았어. 근데 호동 왕자가 이제 체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갑자기 날뛸 적에 그 말을 잡아줘서 이 체리, 그러니까 낭낭 국왕 체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변 지역에 떠도는 그 민간 설화 자료집에는. 그래서 혼인하게 됐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떠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동 왕자와 그 낭낭 공주 간의 어떤 썸씽, 이거는 전혀 없더라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낭낭국이 고구려에 비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나라였다, 이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보자고. 낭낭국은 존재를 했고, 그죠? 그러면 이 낭낭국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냐? 평양이 아니라면. 제가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저번에 방송한 그러니까 국내성에서 평양까지라는 어떤 제목을, 타이틀을 갖고 방송한 적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졸본이 요 정도 있고 국내 지역이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양하 북쪽에. 그러니까 대무신앙이 여기 국내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호동 왕자가 옥조로 유람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옥조는 어디냐? 이 국내 지역 동쪽입니다. 옥조는. 옛날에 추모왕 때 북옥조를 멸망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옥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옥조는 국내 지역의 동쪽. 그 다음에 이 낭낭왕 체리가 뭐라 그랬냐면 호동왕자한테 북국 신앙의 아들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국, 북쪽에 있었던 나라 고구려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북쪽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국내 지역의 동쪽에 옥조, 그 다음에 이 남쪽에 낭낭국이 존재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위치는 이 대양아 동쪽, 그 다음에 이 압록강 서쪽 한 이 정도에 위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이런 꼼수를 써가면서까지 낭낭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그만큼 낭낭국이 고구려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호동 왕자를 시켜서 뭐 낭낭국왕의 딸한테 뭐 무기고에 들어 나팔을 부수고, 이거는 뭐 이야기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고구려가 그만큼 낭낭국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격을 한 겁니다. 어쨌든 위치는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낭낭국은. 그래서 이 대무신앙 때 이런 이 낭낭국, 그렇다면 낭낭국은 도대체 어떤 종족이 낭낭국을 세웠을까? 근데 대충 우리가 알기로는 뭐 체리라 그래서 짱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우리 한민족의 하나인 예족이 세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낭낭국은. 이 대무신앙 때 예족이 세운 나라들이 여럿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여를 공격할 때 이제 북명 사람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계유. 그 다음에 적곡 사람인 마로. 이런, 그러니까 북명, 적곡 지역. 그 다음에 그 부여왕 대소의 아우가 세운 나라인 갈사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갈사왕이 공격한 압록국의 해두국도 있었네, 해두국. 아무튼 그 다음에 서기 26년에는요 그 대무신앙이 개마국을 정벌했고요. 개마국이 정벌되니까 그 옆에 있었던 구다국이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개마국, 구다국, 해두국, 뭐 북명, 적곡,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계통인 예족들의 나라들이 이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고구려 남쪽 동쪽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낭낭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낭낭국이 서기 32년에 그 일로 인해서 항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인 서기 37년에 대무신앙이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이래서 낭낭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낭낭국은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